사이버상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리더십 과목을 함께 공부할 류중훈입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면서 세계인들의 입에 리더십이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리더십 강의를 듣고 함께 공부하게 된 것도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리더십은 인간관계의 문제이고 또 인간관계의 힘이 조직의 성과에 연결되었을 때 바로 이것이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십은 나의 문제이고 또 가정의 문제이고 또 사회, 직장의 문제이고 국가의 국민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더십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고 또 자기 개발로 인한 역량으로 대인관계에서 좀 더 성공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1주차는 리더십의 개념과 역량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오늘 1교시는 리더십의 정의와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강의 중점은 전통적 현대적 리더십의 정의를 고찰해보고 리더십의 개념을 이해하는 순서로 전개하겠습니다. 리더십의 정의와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리더십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괄적인 아마 틀을 이해하실 수 있으라고 봅니다. 먼저 전통적 리더십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지혜는 정의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십도 정의를 이해하게 되면 리더십의 개념이 정립될 것입니다. 유명한 리더십 학자 피터는 리더십 현상의 공통적인 중심 요소를 리더십은 과정이다. 즉 리더십이 있어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십이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파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머물러 있는 어느 한 현상이 아니고 계속되는 진행 과정으로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십 과정은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이다. 대상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리더라면 팔로워 그리고 다른 구성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리더십은 집단 상황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집단 구성원이 갖추어졌을 때 그 구성원들이 지향하는 조직의 목표 쪽으로 계속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이다. 목표가 없다면 리더십이 함께 할 수 없다.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리더십의 정의는 다양합니다. 지금 알아보고 있는 전통적 리더십에서 우리가 정의를 알아볼 때 바로 이런 핵심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리더십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중요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 현상을 조망하는 관점에 따라서 리더십의 정의는 다릅니다. 즉 시대 사조에 따라서 리더십의 관점 그리고 시각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 리더십의 정의는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성원들을 동기화시키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목표 그리고 동기화 그리고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십에서 3요소라고 할 만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조직의 목표, 그리고 구성원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끔 하는 동기화, 그리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끔 하는 영향력 발휘, 바로 이러한 것들 모두가 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하나의 정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더라도 우리는 리더가 집단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인물로서 그의 부하에 대한 동기와 능력과 영향력 발휘 기술이 중요하다는 점을 전통적 리더십의 정의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리더가 집단을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임을 강조한 것이죠. 바로 전통적 리더십의 정의에서 핵심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더가 집단의 성패를 좌우한다. 핵심적인 인물이다 라고 하는 점 이해하시겠죠? 다음은 나를 따르라라는 구호가 이러한 입장의 정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Follow me, 나를 따르라. 자, 리더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리더만 믿고 따라오라.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진단하지 말고 리더만 믿고 따르라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방식이 바로 전통적 리더십의 정의에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과학적 리더십의 연구 초기 특성론 그리고 행동론이 우세하던 시기에 리더십 시각과 개념에 의해서 도출된 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성론, 어떤 뛰어난 그 리더의 특성, 그리고 행동론, 그 성공했던 그리고 널리 알려지게 된 그런 리더들의 그 부각된 행동, 패턴, 뭐 이러한 것들이 중요시되던 우세하던 시기에 전통적 입장에서 도출된 정의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적 리더십의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 전통적 리더십의 정의에 입각한 연구들은 집단 임무 수행의 성패가 리더가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가 어떤 인물이며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방식으로 권력을 획득하는가가 주요 연구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현대적 리더십의 정의는 바로 이러한 연구 대상에서 정의를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는 늘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가치관이 민주적인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리더십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큰 변화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변화의 물결에 맞춰서 등장한 것이 변환적인 리더십이 하나의 접근 그 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환적인 리더십에서는 부하를 이기적인 욕심이나 하급 욕구, 저급한 욕구만을 가진 존재로 보기보다는 자유, 그리고 평등, 그리고 자아실현, 뭐 개인 기본권 보장, 뭐 이런 것과 같은 고차원적 동기도 갖는 존재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리더십의 복잡한 현상에 대한 이해가 확장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현대적 리더십 정의가 나오게 된 것이죠. 지시와 영향력 행사만으로는 구성원을 동기화시키기 어렵다. 집단의 성패가 리더 한 사람의 역량에 의해서 좌우되기보다는 집단 구성원 전체의 총체적 역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의에서 전통적 리더십의 정의와 크게 차이나는 점을 식별하실 수 있죠.
집단의 성패가 리더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구성원, 리더를 포함해서 바로 이러한 전체적, 총체적 역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현대적 리더십을 정의하는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리더십이란 집단과 각 구성원들의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구성원들이 모든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들을 동기화시키는 교적, 교환적, 그리고 변환적 과정이다라고 어느 학자는 이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교적 과정이라는 용어, 대단히 중요한 용어죠. 부하가 리더의 영향을 받고 리더 역시 부하의 영향을 받으며 부하의 요구를 잘 살펴서 리더십 행동을 조정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상호작용적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리더의 일방적 영향력이 아니고 상호작용적, 쌍방향적 이러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리더와 구성원과 그리고 환경 이 세 가지 요소는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리더, 구성원, 환경 이것 또한 리더십의 중요한 중점 요소라고 할 수 있죠. 자, 리더 개인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구성원과 더불어야 성과가 증진된다고 하는 것, 그리고 환경을 중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 환경을 고려해야 된다고 하는 뜻이죠. 자, 다음은 리더십은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끊임없이 조정과 조율이 일어난다. 다이나믹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액티브하게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리더십 환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조정과 조율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와 구성원과의 관계는 각자 자신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경우에 상호 간의 보상을 주고받는 교환적인 관계이다라고 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환적인 관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금전적, 사회적 보상을 얻기 위해서 상호 간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 시간 이런 것들을 거래하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변환적 과정에도 주목해야 된다. 리더는 부하를 동기화시키고, 그러니까 동기화라고 하는 얘기가 자주 나오게 될 텐데 하게끔 자극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요가 아니고 자극을 준다. 스스로 자발적인 능력을 발휘하게끔 한다. 그런 모티브를 뜻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게 한다. 만족감을 갖게 한다. 나아가서 구성원의 고차원적 욕구를 자극해서 스스로 이 일을 찾아 하면서 보람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차원적 욕구, 이것은 자아실현, 어떤 행복감, 평화 등등 이러한 욕구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동기화를 시키고 보람을 느끼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서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리더십이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서 성과를 창출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리더는 구성원들과 함께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을 한 방향으로 정렬시키고 그렇게 해서 동기부여를 하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이다. 자,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요즘 많이 쓰는 지도력, 그리고
지도자의 역할, 리더의 기술, 그리고 지휘 통솔 등으로 해설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더 다른 많은 말들도 쓰고 있죠. 다음은 리더십 개념 이해입니다. 리더십과 권력, 고난, 영향력과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리더십과 영향력을 유사한 개념으로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상이한 개념으로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리더십이란 한마디로 영향력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바로 유사한 개념으로 주장하는 의미죠. 리더십을 광의적인 관점에서 보는 견해입니다. 상이한 개념으로 주장하는 것은 리더십이 곧 영향력으로 이렇게 곧바로 연결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협의적인 관점에서 표현한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권력이란 리더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개념이다. 리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원천이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권력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민감합니다.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직접적으로 나한테 자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바로 권력이라고 하는 이러한 용어는 많은 영향력, 큰 영향력이 포함되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의 신념, 태도, 행동 방향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권력은 어떤 지위로부터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그 개인의 인격과 성품으로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의 지위에서 나오는 것, 직책에서 나오는 것은 포지션 파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권력, 인품과 성품, 그 사람의 훌륭한 자질에서 나오는 것들은 퍼스널 파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권력을 5가지로 구분해 보면 보상적, 강제적, 그리고 합법적, 전문적, 준거적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 부분 3가지. 보상적, 강제적, 합법적인 권력은 지위 권력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죠. 보상적. 자,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 보상에 기대를 걸게 한다라고 하는 것. 또 강제적. 강요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그런 영향력. 합법적 영향력은 법의 근거에 의해서 더 강요에 의한 것이죠. 더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바로 직책 또는 어떤 지위, 어떤 튼튼한 근거에 의해서 강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죠. 자, 전문적 권력은 전문성, 그 사람의 어떤 탁월한 한 분야의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고, 준거적 권력, 그 사람의 훌륭함, 그 사람은 정말 성품이 높으신 분이다,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이다 라고 해서 영향력이 미쳐졌을 때 우리는 준거적 권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각각의 권력 유형은 다른 사람의 태도와 가치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의 영향력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태도, 가치관, 행동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끔 하는 이런 영향력, 그리고 어떤 권력,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가졌을 때 그 사람은 좀 뛰어난 리더, 정말 좀 널리 알려지게 되는 리더라고 이렇게 우리는 늘 보고 있죠. 자, 권한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자의 권리이다. 그리고 한 조직에서 공식적 직책들 사이의 관계로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합법적, 윤리적 정당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권력은 간접적 잠재 영향력,
그리고 권한은 직접적 합법적 통제 권력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간접적 잠재 영향력은 부하들이 순종하도록끔 하는 것, 그리고 직접적 합법적 통제 권력은 부하들에게 순종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통제 권리라고 이렇게 달리 또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리더십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더십과 관리 자체는 계속 논쟁이 되어지고 있는 쟁점입니다. 우리 쉽게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개인이 관리자가 되지 않고도 리더가 될 수 있으며, 그리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고도 관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흔히 사용하고 있죠. 자, 이것을 구분해 보자면 관리자는 주로 안정, 질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반면에 리더는 유연성, 혁신을 중시하는 편이고, 관리자는 일의 수행 방식에 관심을 두는 반면에 리더는 일의 중요성과 의미에 관심을 둡니다. 그리고 리더는 일을 옳게 하는 사람이고, 리더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 관리자는 일을 옳게 하는 사람, 즉 things right. 리더는 right things. 자, 옳게 하는 것보다도 그 일 자체가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 이런 것들을 본다라고 하는 관점이죠. 자, 리더십과 관리의 기능면에서 구분해 보자면 리더십은 인간 중심인 반면에 관리는 자원 중심,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이렇게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이죠. 리더십은 존중과 배려, 그리고 관리는 능률과 효율에 중점을 두고, 리더십은 변화와 혁신, 그리고 관리는 안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리더십은 비전을 설정하는 등 먼 미래를 들여다보는 반면에 관리는 좀 더 현실적, 단기적인 계획 설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리더십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부여에 중점을 두는데, 관리는 문제 해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른 임무를 완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통점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해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더와 관리자의 역할 면에서 구분을 해본다면 리더는 변화에 대한 적응, 그리고 비전을 제시한다. 신뢰와 창의를 중시한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다. 반면에 관리자는 질서와 안정을 추구한다. 좀 더 현실적이죠. 그리고 감독 역할을 한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당면 과제를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중시한다. 그리고 어쩌면 과거지향적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리더와 관리자는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리더십의 전통적 정의는 리더가 집단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인물로서 리더는 부하에 대한 동기화 능력과 영향력 발휘 기술이 중요하다라는 점, 리더가 조직을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이다라고 하는 점, 이렇게 정의를 했고, 현대적 리더십에서는 좀 더 민주적인 이런 그 환경으로 가면서 집단의 성패가 리더 한 사람의 역량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보다는 집단 구성원 전체의 총체적 역량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즉 교호적, 교환적, 변환자적 과정으로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리고 리더십과 영향력의 관계, 이것은 뭐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 상이하게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더십과 관리는 우리가 거의 유사하게 또 사용하고 있지만, 관리자는 안정과 질서, 효율성을 중시하는 반면에 리더는 유연성, 그리고 변화에 대한
그 혁신을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중시해가는 그러한 점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교시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